대졸 백수가 넘쳐나는데 고졸 취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블루칼라 일자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단 하나, AI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AI한테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다는 소리죠.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고학력자일수록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직업들이 위험하고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통계를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동시에 블루칼라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AI 대체 위험이 가장 낮은 직업들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기술직이에요.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같은 직종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분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대학 진학 대신 블루칼라 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 갓 졸업한 신입사원들의 실업률 증가 속도가 다른 어떤 그룹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 전체 근로자의 60%가 AI 때문에 자기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후 10년 안에 말이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고연봉 직업일수록 AI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이 분석한 결과 AI의 가장 취약한 직종은 화이트칼라 직업군이었고 특히 고학력과 고소득을 요구하는 자리들이었거든요.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가장 시급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자동화 기술과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 능력의 발전이 기업 운영 방식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직업이 똑같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위험이 큰 반면 다른 직업들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 덕분에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AI가 전 세계 업무의 18%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직과 사무직, 지원 업무에서 타격이 클 거예요. 컨설팅 업계 거물인 맥킨지 같은 회사조차 AI로 인해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을 정도거든요.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이런 기술의 대량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국에서만 2027년까지 자동화 때문에 약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AI로 대체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들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가 많은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보고서를 보면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 활동의 최대 50%가 기존 기술만으로도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런 활동 중에서 행정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데이터 입력이나 스프레드시트 관리, 초급 회계 업무 같은 것들이 국가별 기술 수준에 따라 40%에서 70%까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영업이나 마케팅, 홍보,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분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데이터 입력 사무원 직종이 지난 10년간 25% 이상 감소했고 2030년까지 지능형 자동화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고객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복잡한 질문까지 처리할 수 있는 챗봇과 가상 비서가 인간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고객 서비스 상담의 75%가 AI로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2019년엔 20%였는데 말이죠. 이건 콜센터 상담원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700만 명 이상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AI 활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고객 지원 산업이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지난 20년간 이 분야가 크게 성장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최대 200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번역과 기본적인 콘텐츠 작성 분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 같은 플랫폼은 일반적인 번역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고 챗GPT나 클로드 같은 자동 텍스트 생성 도구는 기업들이 몇 분 만에 기사나 보고서, 기술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컨설팅 업체들 분석을 보면 현재 전문 번역가들이 하는 업무의 약 45%가 향후 10년 안에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표준화된 기술 번역이나 기업 문서 작업에서 말이죠. 저널리즘과 콘텐츠 작성 분야를 보면 미국 기업의 37%가 이미 글쓰기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44%가 2026년 이전에 도입할 계획이래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많은 산업이 기대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널리즘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전망이 대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직업들이 있고 자동화 위험이 여전히 낮은 직업들도 있거든요.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복지사처럼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이나 도덕적 판단,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업무의 5% 미만만 현재 자동화될 수 있대요. 교사의 경우엔 10%도 안 되고요. 개인적 상호작용과 교육적 적응이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간호사나 크리에이티브 직종, 안무가, 정신건강 전문가 같은 분야는 단기적으로 안전할 수 있고 오히려 AI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기사나 배관공, 유지보수 기술자 같은 전문 수작업 관련 직업들도 위험이 낮아요. 표준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건 아직 기술적 한계와 높은 비용 때문에 어렵거든요. 실제로 미국 노동부는 2022년에서 2032년 사이 전기 설치 및 수리 기술자 고용이 6%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노동시장 평균보다 높은데 정확히 이런 기능들이 로봇공학이 아직 효율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는 화려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지역과 전국적으로 배관공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분야에서조차 AI는 필요한 기술 세트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IBM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력의 40%가 앞으로 3년 안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재교육받아야 하는데 이건 14억 명이 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직업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는 방식은 AI 도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할 거예요. 보조 진단 시스템부터 예측 분석 플랫폼, 자동화된 협업 소프트웨어까지 말이죠. AI는 의사나 의료 제공자를 대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능하게 하고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더 잘하게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AI를 사용해서 의료 시스템과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하고 있거든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균일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과 경제적, 사회적 맥락 모두에 달려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수백만 개의 행정직과 고객 서비스, 콘텐츠 제작 일자리가 향후 10년 안에 사라지거나 근본적으로 변화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어떤 경우엔 현재 활동의 50% 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훈련과 재교육, 사회보호 정책을 통해 이 전환을 예측하는 겁니다.